우측편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 발표해 주신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 육성과장님이십니다.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은 한승환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장님이십니다. 맨 좌측에 우상하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연구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프라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발언 의사를 손을 들어서 발언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무선 마이크 받으신 분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소속 기관하고 성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 먼저 하실 분? 혹시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먼저 하실 분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시는 분이 저는 개명대 경찰장 이피아입니다. 나중에 Q&A를 통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 정원 이동에 보면 예시에 250명이 줄여져서 250명이 다른 데 갔을 때 계산법에 의해서 175명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16년하고 2017년에 정원이 같다고 봤을 때는 줄인 쪽과 늘어나는 쪽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겠지만 대학 구조계획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정원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0명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00명을 순수하게 줄이고 150명만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계열 간의 그 계산법, 어디서 100명이 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 대한 지침이나 이런 계산법이 혹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서 이제 17년도로 넘어갈 때 정원 감축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모수가 달라지는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본적으로는 16년 대비 이제 17년 이동을 보는 보고자 했었고요. 이제 그 감축이라는 부분도 저희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저희 나누어드린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시면 감소 분야 정원이동 그리고 증가 분야 정원이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17학년도 정원 감축분을 따로 기재를 하고 17학년도 입학 정원을 따로 기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6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정원 감축분을 빼고 그리고 정해지는 17학년 입학 정원을 빼면은 정원 이동수가 나오죠. 그 이동수가 바로 정원 이동 총괄표에 나오는 정원 이동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감축분도 17학년도에 바뀌어지는 정원 감축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볼 수 있는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설명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FAQ를 통해서 각각의 사례들이랑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적어서 이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첨언을 드리면 그 양식이 지금 과제계획서 양식이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시죠. 네, 연세대 교육부의 교육진흥하고 있는 홍재훈입니다. 우총회 때 들었던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언론에서 조금 미스리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학직의 편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안 해도 되는 거로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언론에서는 학제 개편을 하면은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학칙 개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칙 개정을 하고 이 사업에 이제 선정이 안 됐을 때 다시 또 개정을 해서 이제 원상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다시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 한번 제가 이제 최장님들 오신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재정 지원을 위해서 대학이 이렇게 바꿔가고 그런 의미보다는 대학이 나아갈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그 계획에 이 프라임 사업이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 학칙 개정을 하는 것이 그 대학에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한 번 개정된 것을 다시 방향을 또 바꾸는 경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되돌아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추후에 어떤 분리 조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학칙 개정에 관련된 건데 교내에서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내용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일부의 뭐 대학명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될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학칙 개정을 지금 제시를 해야지만 여기서 수용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라는 내용을 갖고 나갔을 때도 인정이 되는 건지 그게 선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당연히 변경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되겠죠. 예, 선정이 되게 되면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선정된 대학은 당연히 필요하면 이제 이사회까지를 가서 하는 그런 최종 학칙 개정까지가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고요.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계획을 제출할 때 최고 의사결정 기구 경무회의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정도의 의사결정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다만 그때 이제 학칙 개정을 해서 가져오는 곳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칙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록에 내용을 연기해서 가져오는 또 그런 대학도 있을 텐데 아무튼 중간에 최종 선정 안 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학칙이 개정됐으니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법은 아닌 경우. 인하대학교 얘기가 같습니다. 사업부에서 학생하는데 보면 분량이 내용만 여기지 소용은 취급을 하는데 이 페이지를 하나는 첨부 자료를 그게 다 포함해서 이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본 내용만 얘기하는 그게 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 아마 지금 계획서 부분 증빙이나 이런 한창부분 빼고요. 용계획서만 항목이 아까 보셨지만 6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100페이지, 70페이지를 준수하시고 나머지 증빙이나 이런 자료는 별도 자료만 더 준수하겠습니다. 맨 앞에 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2페이지 포함되는 첨부자를 빼고 그 2페이지는 비자를 말고 첨부자 네, 첨부 자료는 이제 저희가 말한 100페이지고 70페이지에서 제외해서 따로 받고요. 그 다음에 증빙 자료 100페이지, 그리고 이제 본 내용 100페이지고 70페이지, 그리고 대학의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2페이지는 100페이지고 70페이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맨 끝에 라인으로 대학교 발전자료과장 조영주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좀 안 좋으신데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성서시 17쪽을 보시면 그 대학역견 지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장학금, 취업률, 대학 전체의 그 지표는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프라임 분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16, 17, 18은 가능합니다만은 15년도법 프라임 분야가 그 학과 전체가 신산업 수요로 이동한다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일부 과에서 적은 숫자를 전부 다 감축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15년도에 프라임 분야의 그 정량 지표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전 공청회라든지 전국대학교 기획지장 협의회 시 그 정원 이동 숫자가 많을수록 그 가점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진여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원양성기관에서 평가를 할 경우 시 같은 경우는 30%를 감축을 합니다. 총 정원은 이제 변함없고요. 다 학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총정원에서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총정원 내에서 타 학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 인원을 우리 신산업 분야로 이동을 시켰을 경우에 정원 이동 숫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죄송한데 소속 기관이 어디시라고? 원광대학교입니다. 15년도 그 대학 교권 지평 개선 효과에서 15년도 코스를 작성하기 프라임 분야는 어렵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 학과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 분야를 기준으로 재학생 총량이 어떻게든지 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봤었고 16, 17, 18 부분이 이제 정량 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이제 계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그 기본 15년대에 맞춰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쭉 학과에서 뭐 5명, 10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빼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5년도는 프라임 분야의 정량지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15년도에 새로 신설한 학과를 말씀하시는 16년도에 신설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일부를 빼도 그 학과를 적으면 됩니까? 지표에다가요?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문의를 해보고 해서하고 저희가 다시 답변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정원 이동 규모가 이 평가 시 가점으로 작용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정원 이동 규모에 대해서 평가 지표 항목상에 가점으로 그 인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학의 어떤 이 프라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 정도는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원금 산출을 할 때 이동 규모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한 명 이동당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동 규모가 큰 대학들이 많이 선정이 되면 그 이제 단가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동 규모가 많으면은 그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상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일 경우에 50억 내외라고 저희가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동 규모가 많으면 50억보다 10% 20%가 더 갈 수도 있고 규모가 적으면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 그 사범대학 이런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C등급 받을 경우에 정원의 일정 부분을 줄여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프라임과 무관하게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정원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프라임 사업의 정원 이동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사범대학 평가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아마 어떤 또 다른 어떤 제재나 어떤 인증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이동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질의응답 가운데 그 하늘색 네, 한서대학의 최일성입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형 사업의 경우에 인문학 진흥 계획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세부 지표에는 지금 인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첨부 자료로 인문학 그 진흥 계획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인문학 진흥 계획을 첨부하는 방식이 뭐고 지금 이 첨부 자료에 보면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뭐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인문학 진흥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건지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그걸 작성한다고 했을 때 평가 지표는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이 사회수요 선도대학 대형 사업과 창조개발 선도대학 소형 산업으로 나눠지는데 그 두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사회 변화 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과 정원 조직을 선도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거고, 두 번째 창조 기반 선도대학은 창조 경제, 미래 유망 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을 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인데, 평가 지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 선생님들께서 교육부에서, 마련하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마련하신 교육부에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지 창조 기반 선도대학을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떤 지표에 중점을 둬야지 사회 수요 선도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좀,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똑같지 않나요? 근데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놓고, 또 창조 기반 그 선도대학을 준비하려고 하면 특정 분야 중심을 지금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평가 지표는 지금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 수요를 선도하는 대학을 선출하는 사업이고, 어떤 의미에서 창조 기반 선도대학을 선출하는 사업인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전혀 평가 지표를 봐서는 이게 무슨 창조 기반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야?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회 수요를 선정하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인 궁금함이지만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그 인문학 진흥 계획은 대형 사업일 경우에 일단 그 코어 사업에 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인문학 진흥 방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플라인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것은 제출만 하면은 된다는 건가요? 대형 사업에서, 아니 그렇죠. 대형 사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두 장으로 제출하나, 뭐 코 사업에 준해서 제출하나, 그 점수 평가는 안 하고. 예, 코어 사업을 준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대형으로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이 인문학 진흥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부에서 그 컨설팅을 그 대학에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업 일부가 내용이 조정이 되겠죠. 다만 저희 프라임 파트에서는 이제 평가할 때는 그쪽 분야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재정 집행 계획을 갖고 들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평가 지표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평가 지표 안에 축소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보고 대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되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고 축소되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대형의 경우에는 어차피 코어 사업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형 사업 안에 그 코어 사업 그 요소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 그 대형 사업과 이제 소형 사업과의 그 구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 전반의 그 이런 그 개선, 어떤 변화,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분야를. 근데 지금 그게 평가 지표가 대형이나 지금 소형이나 지금 평가 지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같은데 그 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각 지금 여기 오신 분들께서 지금 대형을 준비할 것인가 소형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그 자료 결정을 하려고. 예, 발표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학 1번하고 2번이 42점하고 32점, 대형은 소형은 37, 37이거든요. 그 두 부분에 좀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아까 9페이지 상단이시고. 네, 그래서 이 대형과 소형 간의 어떤 그 철학적 어떤 근본 추진 배경이나 이런 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지표는 같을,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별 그 별점 비중을 저희가 달리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선도 사업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력 수급을 완벽하게 정부에서 예측을 해서 맞춰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령 인력 수급 전망이 지난 12월 달에 나왔지만 우리가 13년에서 이제 15년, 25년 이 10년간 어떤 공대 분야가 가령 25만 명의 이제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했을 때 그럼 25만 명에 대한 매년 그 2만 5천 명에 대한 어떤 이동 이 부분을 정부에서 조정하고 이럴 수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쪽 분야로 가는 일부 대학에게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동을 해나가는 그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제출하는 대학에게 이제 그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의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춤형 모든 그 미스매치되는 인력을 미세 조정을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고 다만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학을 지원하고 그 대학이 전체 움직여야 될 인력의 이제 뭐 1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는 뭐 저희도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 내외 정도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선도대학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문대학교의 이현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인문학 발전 계획 참고 자료 이게 지금 내용에서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이게 점수로 따지면 3점, 그 분야로 따지면 거의 한 1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으로 가는 경우에 그 인문학 그거를 코아 사업에 기반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뭐 코아 사업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사업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만 뭐 적어서 우리는 인문학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코아 사업에 그 제출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이제 150억이라는 큰 돈이고 대학의 전체적인 그 체질 개선을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형 경우에 그 코아 사업에 준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서 좀 계획을 정교하게 서로 이제 대학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의 김성월입니다. 그 소형 사업을 보면은 그 5개 번역으로 나눠져서 한 번역당 2개씩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아까 그 설명하실 때 보면은 대상이 없으면은 2개가 아니라 뭐 하나가 특정 번역에서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특정 번역에 대상이 많으면은 뭐 3개가 선정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까 그 번역별로 2개를 이제 했다고 해서 가령 특정 번역에 신청한 대학이 도저히 이건 계획상 저희가 수용할 수가 예를 들어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계획까지를 저희가 이제 선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고요.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특정 번역에서 만약에 신청한 대학이 하나도 없다.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아니면 신청한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다. 할 경우에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테고 그러면 그 하나 남는 이제 그 사업자는 어느 번역 다른 번역에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수입니다. 정원 이동 산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대계열관요, 인문사에서 공학 가는 것은 저희가 뭐 다 인정받는 거 제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연과학 대계열에서 분야에서 혹은 뭐 의학 분야에서 이런 쪽에서 공학 쪽으로 가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자연이라든가 의학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반대로 또 공학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력이 공급이 초과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점검 자료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과를 인문계로 갈 수도 있고요, 자연계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과는 예를 들어 공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는데 꼭 공학만 증가의 분야다라고 한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계열 간의 이동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교협에서 그 정한 대계열 간의 이동이면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미래 인력 수요가 없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할 경우에는 이동은 인정이 되겠지만 미래 인력 수요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로 더 이상 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평가가 안 되겠죠. 일단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줄여서 미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을 늘려가는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기팀장 맡고 있는 도준홍이라고 합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CK 사업 계산할 때는 그 학과별로 계산한 다음에 학생 비율만큼 다시 재계산해서 정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량지표 계산할 때 만약에 프라임 학과에 들어가면 전체를 합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 해당 학과별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합산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기본계획 자료집 14페이지 보시면 정원 이동의 인정 범위 구분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원 이동 인정 범위 두 번째 보면 그 모집 단위는 아니지만 학칙상 정원을 구분하는 경우 그 밑에 갈로로 해서 계열별 선발 후 학과 전공 정원 구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 공학 계열 학부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거를 사회수혜가 늘어나고 있는 기계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이런 쪽 전공으로 인원을 배분하면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구분하고요. 그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자율전공학부, 특성화학부 등의 정원 이동하는 경우 인정 여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특성화학부로 하면 예를 들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CK 사업단이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 사업단 중에 예를 들어 그 사회 수요가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줄여서 옮기는 경우, 그 기존의 CK 사업에서는 특성화 사업단을 들어왔을 때는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기존의 CK 사업하고 약간 상치된다든가 배치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원 이동 범위를 산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학과 간에 어떤 융복합 학과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문하고 예를 들어 공학이다, 아니면 그 사회하고 공학이다, 이런 식으로 융복합 학과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정원 인정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그럼 학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는 50%만 인정한다든가 이런 그런 별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지표 그 프라임과 대학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시냐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CK 방식 때처럼 이제 그 학과를 나누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합산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량지표 포뮬러를 나눌 지금 현재는 안 수준이기 때문에 정량지표 포뮬러를 나눌 때 그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재학생 충원율이라든가 그 현재 5가지의 정량지표 항목은 대학을 전체로 대상을 하고요. 그 외에 프라임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적혀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정량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계획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이동 범위에 대해서 또 그 융복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대교협이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학이 자율분류기술서를 쓰고 또 이제 대교협에서 표준분류체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학과들이 합쳐 있는지는 이제 각각 그 구성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교육 과정이라던가 또 그 구성진에 따라서 그 표준심의위원회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었을 때 저희가 그걸 위주로 그 학과 혹은 변경된 학교에 모집된 계열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율학부랑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50단위는 아니지만 학습상 정을 구분하는 경우가 조금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FAQ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Q&A 질문 등이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느 계열에 속하는지 그 판정을 대학 측에서 임의로 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저희가 보는데 현재 대교협에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구성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떤 그 전공 아니면은 그 계열 간의 이동이라는 그 판단을 하실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낭패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과 이름 좀 바꾸고 교육과정 일부 손질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열이 이렇게 대계열 간 이동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광대학교 정옥태라고 합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서 공급이 초과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지역 특화 산업하고 이게 서로 상충될 때 지역 특화 산업이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산업인데 어떤 산업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초과됐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급이 이제 초과되는 분야를 저희가 따질 때 현재 중분류 여기까지가 돼 있고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분야는 조금 초과 아니면 수요, 어떤 분야는 또 이제 과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그 분야가 전체적으로는 초과 공급인데 그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이나 이것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좀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분야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질문하실 한서대학교 이지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일단 CK 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의 경우에 그 사업비가 이 프라임 사업비에 포함돼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형 사업이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대형 사업은 사회 수요 반영이고 소형 사업은 창조 경제, 미래의 전망을 따져서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올려놓으신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창조 경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정의를 하셨던데요. 읽어보니까 참 답이 없습니다. 별의별 게 다 창조 경제인데요. 그 글이 잘못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사회 수요 자료랑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뭐 방송, 예능, 예체능계, 인문사회 분야의 일부 분야도 창조 경제에 해당 대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형의 경우에는 사회 수요와 상관없이 너희가 자신 있고 너희가 판단할 때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청해라. 평가는 우리가 할게. 이런 취지인지, 그렇다면 평가할 때 객관성하고 타당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질문 중에 그 소형 사업의 경우에 그 분야 선정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문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Q&A 그 자료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CK 사업단의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CK 사업단이 그 분야가 확대돼서 프라임이 되는 경우 그 CK 사업단은 그대로 CK 사업단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CK 사업단으로에서 받는 그 CK 사업비는 당연히 이제 못 받는 것이 되고요. 이 프라임 사업 그 예산을 가지고 그 CK 사업단이 확대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CK 사업단에서 그동안에 이제 했던 성과 그 평가라든지 이런 관리는 CK 사업단 쪽에서 그대로 그 성과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예, 저희 호남대학교의 유용민이라고 합니다. 그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 20페이지 보면 그 세부 평가 지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절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개편 및 조정 계획의 타당성 같은 경우에 대형 30점의 기준에서 지금 세부 이 배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형에 관해서는 이 세부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표를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2.1점 정원 조정 계획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 같은 경우에 지금 2.1절이 그 계획서 양측에 보면은 4개의 절로 지금 세부절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세부 평가 지표는 지금 3개 항목에 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세부 평가 지표가 좀 정리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부 평가 지표 보면은 뭐 절당 배점이 20점이 되는 것도 있고, 뭐 13점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른 다른 절에 비해서 굉장히 배점이 높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점이 높은 항목들 같은 경우에 또 그 안에 또 세부 평가 지표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프라임 사업 세부 평가 지표의 소형 부분의 점수가 평가 개편 조정 계획의 타당성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이건 점수는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부분에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그 확인을 한다고 조금 질문을 한 뒷부분에 한 번만 더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1.2절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소형 같은 경우는 15점, 6.4점에서 총 25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1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세부 평가 지표가
지표가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 13장, 5점, 2점으로 됐는데 뒤에 지금 그 계획서 양식에는 2점, 1절이 4개의 절로 세부 절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 이 개수하고 뒤에 절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그 마지막으로 드렸던 거는 지금 그 세부 지표당 굉장히 배점이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점이 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안에 또 세부 평가 그 배점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배점이 크다는 게 이제 당연히 뭐 2-1의 첫 번째 부분이 뭐 13점, 소형은 16점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쪼개지는 지표는 그 배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이 프라임 사업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배점을 여기 부여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가지 질문 정도만, 두 분만 정도 놓고 마무리하는 것 입성을 하겠습니다. 저 아까 대형 300억짜리 없을 수 있다는데 그거 없으면 만약에 150억짜리 두 개도 가나요? 이제 300억짜리 그 대학이 저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평가위원들이 그 만족하는 그런 대학이 이제 없을 경우에 그 300억을 제가 불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다시 계획을 제가 세워봐야 되겠지만 그 150억 2개 정도로 쪼개지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는 지금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자유전공학부가 아닌 그 외 학부로 이제 뭐 이런 그 정원 조정 등 이런 개편이 프라임 사업에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CK 사업과 중복 지원 시 뭐 행재정 지원이 인정되는 부분이 좀 명확화돼야 될 게 필요해서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저 CK 사업하고 프라임 사업 간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CK에서 5억을 지원받고 있다가 프라임에 선정돼서 10억 지원을 받으면은 CK 사업 5억이 그러니까 지원되던 데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프라임 사업으로 돌아선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CK 사업하고 프라임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시에 이렇게 함께 진행이 가능한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질문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따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금방 그 CK 그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CK 사업단 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학과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학과가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프라임에서는 CK와 프라임의 관계를 볼 때는 만약에 그 사업단이 프라임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3개의 학과로 이루어진 사업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통째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 학과만 뭐 프라임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과는 CK에 그대로 남고 이런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CK 사업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협약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쪼개지게 되면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단이 프라임 쪽에 이제 들어와서 다른 뭐 학과하고 같이 합쳐져서 프라임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단은 그 순간부터 금년부터 이 CK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CK 사업단 선정 당시에 하기로 했던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아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점검은 계속 CK 사업하는 그 파트에서 점검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원받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학생 이제 장학금이 있고 그 시설 지원비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CK에서는 학생 장학금만 지원을 받았다. 근데 프라임에서는 이제 뭐 시설 이제 그 개축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뭐 프라임이고 CK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은지. 그건 네, 안 됩니다. CK 사업단이 프라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CK 사업단의 그 CK로부터 받는 모든 예산 지원은 중단이 됩니다. 이 프라임 사업이 당연히 CK에 비해서 예산 좀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프라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CK 때 하려고 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경기대학교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공간에서 많이 해서 지켜주셔가지고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 프로에서 받으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하신 데 있어서 기존에 수립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그래서 기존이라는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대학 입장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10년마다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수정 발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와서 수립된 계획이 2011년 3월에 나왔고요. 지금 한창 수정된 계획을 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5년간은 대학 내외적으로 통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정된 계획은 저희 대학의 발전 계획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제 기존의 발전 계획서를 첨부를 해라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11년의 계획의 수립보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첨부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답을 주실 것을 많이 드렸습니다. 답을 네, 저희가 그 기존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요구한 그 이유가 이제 대학들이 이러한 사업에 맞추어서 어떤 대학의 발전 계획을 급조하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저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대학이 종전의 그 학교의 큰 흐름과 배치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또 그 사업에 새로운 또 방향을 틀어서 또 참여하고 하는 이것이 피곤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대학의 발전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이 공교롭게도 딱 그 새로운 어떤 이제 발전 계획도 뭐 방향조차도 바꾸어서 새로 이제 수립하는 그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그 계획이 그 지금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뭔가 논의되진 않았을 테고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새로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그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종전의 계획을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상으로 저 질의응답 한 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북대학 이대수입니다. 그 저희들이 융합학과를 만약에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요. 무대 학생들이 전원이 공대로 넘어와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존 학과 교수님들을 겸임 교수를 해서 교수 충분을
뭐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겸임보다는 이제 전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겸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충원해야 되는 교원 확보율 계산하는 방식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전임 교원 기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겸임으로 보고한다고 하면은 그 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이제 하는 부분은 되겠지만 저희가 교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임 교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저희가 오늘 해주신 질의응답을 잘 FAQ 같은 걸 통해서 잘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